쇼퍼홀릭 레베카 맨해튼을 접수하다. 여행 가방을 싸다. 됐다. 떨 것 없다. 조금도 떨 것 없다. 겨우 정리정돈의 문제이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만 내리면 된다. 그런 다음에 전부 다 깔끔하게 여행용 가방에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제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라는 얘기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눈을 감는다. 간절히 빌면 내 옷들이 마술처럼 제 스스로 척척 개켜져 말끔하게 종류별로 쌓이게 되기를 언감생심 바라면서 저렴한 랩스커트 한 장으로 6가지 코디를 하는 깜짝 변신법에 대한 잡지 기사처럼 말이다. 나는 그것이 순전히 사기라고 본다. 왜냐? 물론 그런 랩스커트는 10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이면 산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수백 파운드는 나가는 옷을 한 무더기 더해야 그런 요술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히 숨기게 마련이다. 다시 눈을 떠봤지만 침대는 여전히 아수라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옷들이 비밀리에 서랍에서 뛰쳐나와 침대 주위를 뛰어다니기라도 한 듯 상태가 더 심각해 보인다. 눈길 닿는 곳마다 방 안 구석구석에 산더미같이 엄청난, 그러니까 물건들이 되는 대로 마구 쌓여있다. 구두, 부츠, 티셔츠, 잡지, 세일 때 산 바디 숍 선물 세트, 공부를 꼭 시작해야 할 이탈리아어 학습기, 사우나 할 때 얼굴에 바르는 그 뭘 하나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어제 산 펜싱 마스크와 칼까지 화장대 위에 볼성사납게 떡하니 버티고 있다. 사실 그건 자선 바자회에서 단돈 40파운드를 주고 산 것이다. 나는 펜싱 칼을 집어 시험삼아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향해서 찔러본다. 그건 진짜 우연이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부터 펜싱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품어왔으니까. 데일리 월드에서 관련 기사를 읽은 뒤로 말이다. 펜싱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스포츠를 한 사람들보다 더 각선미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혹시 아는지. 게다가 전문가라면 영화에 대역으로 출연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단다. 그래서 나는 근처 펜싱 강습소를 찾아볼 계획이다. 나라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거다. 유능한 강습소만 찾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건 비밀 계획이긴 한데 금메달이나 하여튼 뭐 그런 걸 따기만 하면 캐서린 제타 존스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대역이 필요할 테니까. 아무렴. 그런데 그게 왜 하필 나여야 하느냐? 그녀는 아마도 영국인을 더 선호할지 모르니까. 아마도 그녀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항상 빼놓지 않고 보고 있다며 늘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거다. 그럼 정말 근사하겠지? 우리는 아마 죽이 척척 맞을 것이다. 그리고 유머 감각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녀의 호사스런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는 마이클 더글라스도 만나고 그 집 아기하고 놀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오랜 친구처럼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잘 나가는 잡지사에서는 유명인사의 절친한 친구에 대한 특집 기사에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나한테 안녕 백스? 순간 마이클이랑 캐더린이랑 함께 활짝 웃는데 행복한 사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 뇌가 다시 후다닥 초점을 잡는다. 나하고 한 집을 쓰는 수지가 골동품 수준의 페이즐리 무늬 파자마를 입고 내 방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뭐 하는 거야? 수지는 호기심 섞인 말투로 물어본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허겁지겁 펜싱 칼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그냥 몸매 좀 갖고 볼까 하고. 그렇구나. 수지는 들릴락 말락 이렇게 말한다. 근데 짐 싸기는 어떻게 되어가? 수지는 벽난로 선반 근처로 가더니 내 립스틱을 들어서는 바르기 시작한다. 수지는 내 방에 오면 항상 그런다. 그냥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물건을 집어서 들여다보고 다시 내려놓기. 수지는 잡화점처럼 어디서 어떤 것을 찾게 될지 모르는데 방 분위기가 마음에 든단다. 하지만 그게 다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쯤은 나도 안다.
아주 잘 돼가고 있어. 나는 말한다. 어느 여행 가방을 가져갈까 고르는 중이야. 아우, 수지는 뒤로 돌면서 섹시한 소리를 지른다. 입술에 반쯤 밝은 분홍색을 칠한 채. 저기 저 작은 크림색 가방 어때? 아니면 커다란 빨간색 가방은? 나는 이게 어떨까 했는데 나는 침대 밑에서 새로 산 연두색 하드 케이스 트렁크를 끄집어내며 말한다. 주말에 샀는데 말도 못하게 끝내준다. 와, 수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친다. 백스 끝장이다. 어디서 샀어? 펜윅스. 나는 활짝 웃으며 말한다. 멋지지 않아? 이렇게 끝내주는 건 처음 봐. 수지가 부러운 듯 매만지며 말한다. 근데 너 여행 가방이 벌써 몇 개니? 수지는 내 옷장을 힐끔 올려다본다. 그 외에는 갈색 가죽 가방, 에나멜 트렁크, 그리고 3개의 화장품 가방이 언제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 얹혀있다. 그래, 나도 알아. 나는 변명을 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정상적인 양이지. 최근에 가방을 꽤 많이 산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한테는 다 해진 구닥다리 캔버스 천으로 된 가방들밖엔 없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헤러스 백화점 한가운데서 실로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미얀마의 도시 만달레이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처럼 말이다. 가방이라는 계시. 그리고 그 뒤로 나는 그간의 궁핍했던 생활을 보상해오고 있다. 게다가 훌륭한 가방을 사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진리다. 차 끓이는 중인데 너도 한잔 할래? 수지가 묻는다. 와, 그거 좋지. 킥캣도 곁들여서? 나는 대꾸한다. 수지가 씩 웃는다. 당연하지. 최근에 수지의 친구 하나를 우리 소파에서 재운 적이 있었는데 그가 떠나면서 수백 개의 키캣이 들어있는 무지막지하게 큰 상자를 두고 갔다. 참 대단한 감사의 선물이긴 했지만 결국 그 결과로 우리는 하루 진종일 키캣만 먹게 되고 말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지가 간밤에 지적했듯 빨리 먹어치우면 먹어치울수록 그 물건은 빨리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배를 많이 채우는 것이 건강에 좋기도 할 것이다. 수지는 느릿느릿 방을 나섰고 나는 가방을 향해 돌아섰다. 맞다. 집중을 하자. 짐을 싸는 것에. 이건 시간이 많이 들 일이 아니다. 나한텐 필요한 건 서머셋에서 잠깐 쉬는 데 필요한 손바닥만한 옷장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제외한 간편한 짐. 벌써 목록도 작성해 두었다. 그렇게 해두면 일이 한결 수월한 법이니까. 진 바지, 2벌, 쉽다. 헐렁한 것과 그리 헐렁하지 않은 것. 티셔츠, 사실 진 바지는 3벌이 좋겠다. 새로 산 디젤 상표의 바지를 가져가야 한다. 조금 꽉 끼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멋지다. 저녁 때나 그런 때 딱 몇 시간만 입을 거다. 티셔츠, 아 맞다. 오아시스에서 산 수놓은 올 플린 청 반바지도 가져가야 한다. 이유?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반바지에 속하니까 진바지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쨌거나 진바지라는 건 원래 별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법이다. 그렇고 말고. 좋아, 그 정도면 진바지는 충분할 듯도 하다. 필요하면 몇 벌 더 집어넣으면 되지 뭐. 티셔츠, 선택적. 그럼 어디 볼까? 흰색 꼭 필요하다. 회색 두말하면 잔소리.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티. 검은색 민소매 쫄티 캘빈 클라인. 또 다른 검은색 민소매 쫄티. 웨어하우스 제품이긴 한데 훨씬 고급으로 보인다. 분홍색 민소매 티. 분홍색 반짝이 티. 분홍색. 티셔츠들을 반쯤 여행 가방에 옮겨 넣다가 멈춘다. 멍청한 짓이다. 어느 티셔츠를 입고 싶게 될지 대체 어떻게 미리 안단 말인가. 티셔츠란 원래 그날 아침 기분에 맞춰 골라 입는 법인데 말이다. 에스티로드에서 나온 크리스털이나 아로마 세라피 오일처럼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 문득 엘비스는 죽여줘 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그 옷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을 해보라 이거다. 아무래도 몽땅 다 가져가야 할까 보다. 기껏 티셔츠 몇 장이 자리를 더 차지하면 얼마나 더 차지하겠느냐 이거다. 아무렴 눈에도 띄지 않을걸. 그것들을 모조리 가방에 담고 혹시 몰라서 끈없는 브라 모양의 톱도 2장 더 넣었다. 아주 좋았어. 이번 작전은 정말 성공적이다. 좋아, 다음은 뭐더라? 10분 뒤 수지가 다시 방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온다.
차가 담긴 머그 2잔과 나누어 먹을 키캣 3개를 들고서 우리는 애초에 4줄, 키캣 1개에 4줄이 들었으니까 4줄 갖고는 솔직히 모자란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받아. 수지가 말하더니 나를 빤히 들여다본다. 백스, 너 괜찮아? 괜찮아. 난 얼굴 살짝 붉히며 말한다. 그냥 이 조끼를 좀 더 작게 접으려던 중이야. 이미 데님 재킷 하나와 가죽 재킷 하나를 싸놓은 다음이었지만 9월 날씨란 게 워낙 더 변덕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당장은 덥고 화창해도 그 다음날 불쑥 눈이 내리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다. 그리고 루크하고 내가 진짜 한적한 시골로 산책을 간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뿐 아니다. 이 끝내주는 파타고니아 조끼는 사던 지 무척 오래됐지만 딱 한 번 입었을 뿐이다. 다시 개키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조끼는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빌어먹을 브라우니씨네 친구들과 야영을 갔을 때 침낭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진땀을 뺐던 때가 떠오른다. 며칠이나 걸릴 거라고 했더라? 수지가 묻는다. 사흘. 나는 조끼를 성냥갑 크기로 줄이려다 결국 포기한다. 얄미운 조끼는 다시 의기양양하게 활짝 펴지더니 제 모습을 찾는다. 나는 조금 민망한 기분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짐을 가볍게 쌀 수 있느냐는 거다. 비즈니스인들은 항상 구두 상자만큼이나 조그만 바퀴 달린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 비행기에 훌쩍 올라타지 않는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들 하는지. 조그맣게 줄어드는 옷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온갖 것들을 다 성냥갑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접는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대형 여행 가방도 가져가지 그래? 수지가 참견한다. 그럴까? 나는 넘쳐나는 여행 가방을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러고 보니 부츠는 3켤레나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피 목도리도. 문득 수지는 주말에 어디에 다녀올 일이 있을 때는 거의 매번 속에 별로 든 것이 없어서 쭈글쭈글한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만 달랑 가져간다는 게 떠오른다. 수지, 넌 어떻게 짐을 싸니? 무슨 비법이라도 있어? 몰라. 수지는 애매하게 말한다. 미스 버튼스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맞는 의상을 골라서 그것만 가져가는 거지. 수지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골 여행, 만찬, 수영장에서 일광욕, 테니스. 수지가 고개를 든다. 아, 맞다. 한 벌을 최소한 3번은 입도록 계획을 짜야 돼. 맙소사, 수지는 천재다. 수지는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다. 수지는 부모님 성화로 18살에 미스 버튼스 아카데미 다녔다. 그곳은 주교에게로 걸어가는 법, 미니스커트를 입고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런던에 있는 대단히 우아한 차밍 스쿨이다. 그녀는 심지어 철사로 토끼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다. 나는 냉큼 종이에 큼지막한 표를 적기 시작한다. 이제 좀 더 그럴싸하다. 아무렇게나 가방에 짐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 남아도는 군더더기 없이 최소한의 옷을 갖고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의상 1. 수영장에서 일광욕 할 때 해가 쨍쨍한 날. 의상 2. 수영장에서 일광욕 할 때 구름 낀 날. 의상 3. 수영장에서 일광욕 할 때 아침 일찍이라 엉덩이가 커 보일 경우. 의상 4. 수영장에서 일광욕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수영복을 입었을 경우. 의상 5.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리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수지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들린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그녀가 문간에 나타난다. 발그레하니 기분 좋은 얼굴이다. 맞춰봐. 그녀는 말한다. 맞춰보라니까. 뭘? 막스 뷰티풀에서 내 액자를 다 팔았대. 주문을 더 하려고 전화한 거 있지. 어머, 수지 잘됐다. 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녀가 나한테로 뛰어들고 우리는 얼싸안고서 춤을 춘다. 그녀가 손에 담배를 들고 있다는 것과 내 머리카락을 태우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다. 진짜 믿기 어려운 노릇이지만 수지가 액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겨우 몇 달 전의 일인데 이미 런던에만도 4군데 상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모두들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수지는 엄청나게 많은 잡지와 기타 등등에 실렸다. 그리 놀랄 일도 못 되는 것이 그녀의 액자들이 워낙 세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최근에는 자줏빛 트위드 천으로 된 액자를 만드는데
모두 밝은 청록색의 얇은 종이에 싸서는 눈부시게 예쁜 회색 반짝이 상자에 담아서 내놓았다. 여기서 꼭 생색을 내고 싶진 않지만 그 색깔을 선택하는 데는 나의 도움도 있었다. 수지의 액자 사업은 워낙 성공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직접 다 만들 필요가 없이 디자인을 켄트에 있는 소규모 공방으로 보내면 다 만들어져서 돌아온다. 근데 아직도 옷 고르는 일 다 못했어? 수지가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묻는다. 나는 목록을 적은 종이를 그녀 앞에 휘두르며 말한다. 다 정리했어. 양말 한 짝까지 모조리. 잘 됐네. 사야 할 물건은 나는 짐짓 태어난 척 덧붙인다. 연보라색 샌들 한 켤레뿐이야. 연보라색 샌들? 그래, 괜찮은 걸로. 있잖아, 2가지 의상에 맞춰서 신을 비싸지 않은 쓸만한 걸로. 그렇겠지. 수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는 살짝 얼굴을 찌푸린다. 백스, 너 지난주에 연보라색 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니? 엄청 고가의 LK 베넷 제품? 내가?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기분이다. 난 기억이 안 나네. 백스. 수지가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를 내게 날린다. 이제 털어놓으시지. 너 정말 연보라색 샌들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진짜 필요하단 말이야. 봐. 나는 내가 입을 의상 준비표를 꺼내 쫙 펼쳐 수지에게 보인다. 솔직히 내가 봐도 정말 대견스럽다. 온갖 네모와 화살표와 빨간색의 별표들이 열거든 제법 복잡한 순서도라고나 할까? 와, 수지가 감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대학에서. 나는 겸손하게 말한다. 학위를 따느라고 경영학과 회계학 등을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종종 쓸모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한 노릇이다. 이 네모는 뭐야? 수지가 종이를 가리키며 묻는다. 그건 나는 기억을 해내려고 애를 쓰며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본다. 진짜 수준 있는 식당에 가야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휘슬스에서 산 원피스를 이미 입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일 거야. 그럼 이건? 그건 암벽 등반을 갈 경우, 그리고 이건 나는 빈 네모를 가리킨다. 연보라색 샌들이 필요한 곳이야. 그게 없으면 이 의상이 그저 그렇게 보일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결국 전체가 다 엉망이 되겠지. 그럼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질지도 몰라. 수지는 한참 아무 말 없이 내 의상 준비표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 사이 나는 걱정스레 입술을 깨물며 등 뒤에서 손가락을 꼬아 행운을 빌었다. 이것이 약간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번 구매 결정을 할 때마다 룸메이트의 검열을 받진 않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나는 어쩌다 그만 수지와 사소한 약속을 하나 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쇼핑에 대해 수지의 감시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냥 눈여겨보는 정도 말이다. 이 대목에서 부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나한테 무슨 쇼핑벽이나 그런 게 있는 건 결코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달 전 나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금전 문제에 부딪혔었다. 정말 푼돈이었다. 전혀 걱정할 것 없는 적은 돈.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수지는 진짜로 엄청 흥분했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지출을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훌륭히 지켜왔다. 그녀는 사실 엄청나게 엄격하다. 때로 나는 그녀가 안 된다고 할까봐 무척 겁이 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수지가 마침내 말한다. 선택의 여지가 정말 없는 거지, 응? 바로 그거야. 나는 안도하며 말하고 그녀에게서 준비표를 받아서는 다시 접어서 백에 넣는다. 근데 백스, 저거 새 거니? 내 옷장문을 열어본 수지가 불쑥 이렇게 말한다. 갑자기 온몸의 신경이 움찔한다. 수지는 내 사랑스러운 새 꿀빛 코트를 보며 인상을 쓰고 있다. 그 옷은 며칠 전 수지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몰래 집으로 들여온 것이었다. 물론 나는 정말 그녀에게 그 옷에 대해서 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절대로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다. 제발 가격표만은 보지 말라고 나는 바짝 가슴을 졸이며 빌어본다. 그래. 나는 말한다. 그래, 새 거야. 근데 말이야, 난 고급 코트가 필요해. 모닝커피 방송을 야외에서 하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니? 수지는 아리송한 듯 묻는다. 그러니까 난 네가 맡은 일이 그냥 스튜디오에 앉아서 개인 재무 상담을 해주는 건 줄 알았거든. 그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최고야. 그렇긴 하지만 수지는 어쩐지 미심쩍은 눈치다. 그런데 저건 또 뭐야? 수지가 옷걸이를 꺼낸다. 이것도 새 거네. 그건 방송 나갈 때 입을 거야. 난 재빨리 대꾸한다. 그럼 이 스커트는? 방송용. 그럼 이 새 정장 바지는? 그것도. 백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본다. 너 방송에 한 번 나갈 때 도대체 몇 벌의 의상을 입어야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변명조로 말한다. 몇 벌 정도 예비로 갖고 있어야 해. 내 말은 수지, 지금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 그래, 수지가 마침내 말한다. 누가 뭐래니? 수지는 새빨간색 실크 재킷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거 좋다. 그렇지? 나는 밝게 말한다. 1월 특집 방송에서 입으려고 샀어. 1월 특집 방송이 있어? 수지가 묻는다. 뭐에 대한 건데? 베키의 기본적인 재테크 원칙이라고 제목을 달 예정이야. 나는 립글로스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한다. 진짜 잘해야 돼. 나한테만 10분짜리 코너가 5개 할애해야 되거든. 근데 너 기본적인 재테크 원칙이 뭔데? 수지가 관심을 갖고 묻는다. 그게 말이야. 아직 아무 생각도 없어. 나는 정성껏 립글로스를 바르며 말한다. 하지만 그때쯤 가서 만들 거야. 나는 립글로스의 뚜껑을 탁 닫고 재킷을 집는다. 나중에 보자. 그래, 수지가 대꾸한다. 그리고 잊지 마. 딱 한 켤레만 사오는 거야. 알았어, 약속할게. 수지가 내 걱정을 그렇게 해주는 것은 진짜 고마운 노릇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솔직히 수지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맞다. 올해 초에 아주 사소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었다. 사실 한때는 빚이 자그만치. 아니 그만하자. 그냥 정말로 꽤 컸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길. 하지만 때마침 나는 모닝커피에 일자리를 얻었고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렸고 무척 열심히 일했으며 그 결과 빚을 다 갚았다. 그렇다. 그 돈을 다 갚아버렸다. 나는 여러 장의 수표를 썼고 결제를 하지 못한 신용카드, 백화점 카드의 빚을 깨끗이 청산했으며 수지에게 진 빚도 모조리 다 해결했다. 수지는 내가 수백 파운드짜리 수표를 내보이자 믿지를 못했다. 처음에는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곧 마음을 바꾸고 그 돈으로 진짜 괜찮은 양가죽 코트를 샀다. 솔직히 빚을 갚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유쾌한 일이었다. 벌써 몇 달 전의 일이지만 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붕 뜬다. 경제적으로 완벽한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아무렴.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란 말이다. 나는 예전의 베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심지어는 무담보 대출금조차도 없다.